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모더레이터를 맡은 박영선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모더레이터를 하게 돼서 많이 서툴 텐데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읽었던 책은, 잠시만요. 화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세상의 도서관들, 조금주 저자의 우리가 몰랐던 세상의 도서관들입니다. 원래는 팬매님께서 그 책 소개를 해 주시는데 오늘은 사정상 제가 책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 책 읽어서 다들 읽으셨겠지만은 저희가 만약 코로나 이후에 인제 여행을 가게 된다면은 보통은 이제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근데 도서관도 가 보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도서관들이 세계 각국의 다양한 도서관들을 저희가 읽어 보고 간접으로 체험해 봤는데 위시리스트로 어떤 도서관 가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 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자분께서는 굉장히 많은 도서관을 가 보셨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저희도 한번 저자분이 알려주신 도서관 중에서 어떤 도서관에 가 보고 싶은지 뭐 가 봤으면 좋겠는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연주 님부터 읽으시면서 가장 가 보고 싶었던 도서관 어디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다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은 처음 소개된 바티칸 도서관, 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바티칸 도서관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설명으로는 아무나 쉽게 못 들어가고, 절차가 까다롭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떻길래 그렇게 까다롭게 해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들어가서, 아, 난 이런 걸 통과했다, 이런 뿌듯함도 좀 느껴보고 싶고, 또 제가 이탈리아를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취소하게 돼서 못 가봤던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코로나 끝나면은 꼭 이탈리아 가서 바티칸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연주님 만약에 로마 여행 가게 되신다면은 근데 바티칸은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저도 한번 가 보고는 싶은데 좀 입장이 어렵다고 여기 책에 소개가 돼 있어 가지고 좀 아쉽네요. 다음에는 효연 님 혹시 어떤 도서관 가 보고 싶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안젤리카 도서관이 가보고 싶었어요. 가보고 싶었던 이유는 로마를 워낙 좋아하는데 로마에 있다고도 하고 영화 천사와 악마 그 시리즈를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천사와 악마를 촬영했던 곳이라고 해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현정 님도 지금 계실까요? 안 계신 것 같아서 다른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님 혹시 가 보고 싶으셨던 도서관 있으셨을까요? 아, 네. 저기, 참고로요, 제 아내 줌으로 들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박진훈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진우 네, 님. 괜찮습니다. 이게 제 아내 이제 줌으로 들어다 보니까 이름이 이제 이렇게 됐네요. 저는 대형 도서관을 좀 가고 싶은 게, 거기 대형 도서관에는 뭐 가로 1.7m, 세로 뭐 1.4, 무게 152kg이라는 책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제가 지금 제 머리로 지금 상상이 안 가는데, 그렇게 큰 책을 봤을 때 그 책장을 이렇게
넘기는 건 어떻게 넘기고 뭐 책을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건지 그게 좀 상당히 좀 300m 앞 궁금했습니다. 시속 50km 과속 그래서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저는 대형 도서관에 한번 가보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면 대형 도서관 그 책을 보러 한번 꼭 가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혹시 경주님도 가보고 싶으셨던 도서관이 있으셨나요? 뭐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셨던 이탈리아의 안젤리카 도서관이 그 가장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설립 취지 자체가 오래전이긴 하지만 로마 책이 없는 외국인을 위한 공공 도서관을 위해서 설립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어째 그 묘사한 것 중에 황금빛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어떤 모습일지를 한번 보고 싶어서 네, 이 도서관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은주님은 이동하시려고 좀 말씀이 어려우시죠? 괜찮으신가요? 저 들리시나요? 제가 이동 네네, 중이라서 좀, 들립니다. 네네네. 네, 화면이랑 좀 소음이 있는 거를 좀 빨리 그래서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보고 싶은 도서관은 되게 세속적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입시 준비할 때 목표가, 그러니까 제가 미대를 나왔는데요. 서울대랑 홍대 딱 두 곳이었는데, 서울대 도서관, 서울대에 진학을 해서 서울대 미대를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게 되게 좀 로망이었습니다. 그게 되게 세속적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대학 도서관 중에서 보유한 그 책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었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과 교수들이 있는 곳이라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꿈을 꿨었지만 잘 되지 않았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서울대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일상을 이제 계속 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이고 재미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앞서서 질문 하나만 한번 더 드릴게요. 혹시 본인이 다녀오셨던 도서관 중에서 세계 각국에, 뭐 우리나라도 괜찮고요. 좀 특별했던 도서관 혹시 있었다면은 어땠는지 좀 공유 좀 해주세요. 먼저 다들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팬매님, 네네, 팬매님 말씀 가능하실까요? 있습니다. 음소거 소리 안 들리는데. 소리가 안 들리네요. 제 얘기 들립니까? 네, 이제 잘 네, 들립니다. 들립니다. 아, 예. 저도 지금 결혼식장 갔다가 뚝뚝을 위해서 12치 가서 지금 다시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 운전 중입니다. 이게 보니까 뚝뚝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시즌이다 보니까 일요일에 이게 참 시간대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우선 우리 영선님이 말씀하신 답변을 들으면은 저는 주요 해외 도시를 갈 때 도서관을 꼭 갑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은 도서관 여러 곳 있지만은 파리에 갔을 때 제가 처음에 파리 갔을 때는 1994년도였습니다. 그때 그 파리의 뉴스를 보니까 파리 시내에 흩어져 있는 국립도서관 여러 공간들을 합쳐서 하나의 도서관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이제 미테랑 대통령이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11년 뒤에 제가 2005년쯤에 파리를 가니까 파리 국립도서관이 완성되어 가지고 샌드강 옆에 있었습니다. 책 4개를 이렇게 세워놓는다는 그물 모양인데 11년 만에 완공된 국립도서관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고
하루 종일 그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파리에 가시면은 그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느강 옆에 이른바 이제 미테랑 대통령을 기념해서 미테랑 도서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도서관을 꼭 약 가보시기 바랍니다. 300m 앞 외국인도 시속 다 이용할 수 50km 있고 과속 신호위반 그 단속 카페에서 구간입니다. 먹는 그 바게트 샌드위치도 굉장히 맛있던 걸로 기억납니다. 여러분이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 바로 파리의 미테랑 도서관 이상입니다. 네, 저도 다시 한번 방문한다면 가보고 싶네요. 지금 혹시 현정님 말씀, 아까도 네네네. 있었는데 음소거가 안 돼가지고 얘기를 못 했는데요. 네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이제 팬매님처럼 뭐 이렇게 주요 도서관을 다녀보시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그 90년대 교환학생으로서 UC 샌디에고 갔었거든요. 근데 UC 샌디에고의 도서관에서 최저임금을 주고 일을 했습니다, 그때. 왜냐면 학비는 없었지만, 교환학생이니까 학비는 없었지만 생활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이제 했는데, 주로 하는 일이 지하에서 책 떨어진 거 고치는 일, 풀 붙여가지고 고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일 같은 거를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UC 샌디에고의 도서관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도서관이 약 300m 앞 퀄컴이 시속 돈을 50km 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구간 어렸을 때는 퀄컴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퀄컴이 돈을 내서 이 엄청난 도서관을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전자신문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퀄컴이라는 게 이제 통신 칩을 만드는 회사여서 IT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회사고, 또 IT 역사를 또 공부하다 보니까 퀄컴이 그 칩을 사실 상용화한 첫 번째 나라가 한국이었고, 한국이랑 떨어질 수가 없었던 거고,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 퀄컴의 성공 뒤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도서관은 퀄컴이 지어줬지만 사실 한국이 지어준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재미있는 저 나름대로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도서관을 짓고 또 운영하고 또 이게 장소를 보관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고, 어떤 한 사람이 애정을 갖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다는 거를 이 책에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도서관을 가진다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의미 있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네, 저도 책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유구한 전통을 갖고 역사가 있는 도서관은 참 많은 사람들, 네, 노력과 어떤 도서관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애정 같은 게 필요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민우님 지금 이동 중이신가요? 민우님도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잠시만요.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예전에 유럽 여행 갔을 때, 피렌체 쪽에 있는 도서관에 갔었는데, 그 도서관이 성당 안에 있는데, 이름이 어떤 건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미켈란젤로가 그 도서관 건물을 디자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 내부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뭐 책 같은 거야 제가 이탈리아어를 할 수가 없어서 네, 제대로 읽지는 못했고, 회랑이 이제 도서관 입구 쪽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뭐라 그러나요? 스테인 글라스라고 하나요? 교회 창문에 좀 많이 사용되는 여튼 아름다운 창문 쪽으로 이제 회랑이 빛을 들면서 이 도서관 쪽 길을 비추는데, 그 풍경이 되게 아름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경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 줄, 말씀 부탁드릴 텐데요. 잠시만요. 화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진우님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네, 저는 거기 10번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네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10번을 보시면은 그 인류의 지식과 자료를 관리하는 기록관, 그 중에서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캐나다 도서관, 벤틀리 역사 도서관, 프린스턴 대학 이제 아카이브 요 세 개가 있는데, 요 세 개 중에서 제가 좀 감명 깊게 뭐 읽었던 부분은 그 프린스턴 대학이 이제 1976년 설립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는 그런 글을 보고 사실 많이 좀 놀랐는데, 역시 참 미국이란 나라가 대국이란 걸 느끼는 게, 자기 나라에 대한 뭐 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관하기 쉽지 않을 텐데, 이 대한민국 아주 이 뭐 작다면 작은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초대 대통령의 자료까지 이렇게 소장을 해서 보관한다는 게 역시 미국이 뭐 정말 이 세계 최고의 뭐 대국이랄까, 그런 관점에서 요 부분이 특히 제가 읽으면서 좀 많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은주님 말씀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네, 혹시 은주님 몇 번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몇 번 문장? 네, 저는 4번에 프란츠 애플의 네네. 가장 큰 업적은 그 보건과 보전에 힘쓴 일이다 부분이 제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 예술이랑 미술 쪽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 가장 유명한 메디치 가문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 시대를 이끌었던, 그리고 혹은 어떤 조직에서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었던 한 사람이 이런 보존의 가치랑 예술의 가치, 혹은 이렇게 기록의 가치 같은 그런 문화적인 것들에 크게 관심을 가질 때, 그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이제 누적이 돼서 기록이 되고, 후대에서 이제 이전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문화를 향유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리더라든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정치 경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 각자의 자리에서 어떠한 문화나 역사나 기록의 가치에 대해서 힘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거나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집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민우 님도 이동하시느라 바쁠 것 같아서 민우 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혹시 몇 번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네, 저는 7번인데요. 네네. 그 이제 해밍웨이의 원고의 90% 정도가 케네디 도서관에 또 있다고 하고, 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우리나라 국내 상황을 미국 행정부 관점에서 이제 분석한 자료가 그 케네디 대통령 도서관에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스토리를 보는 상황이나 그런 것보다 그 다른 나라에서 보는 어떤 관점들이나 분석한 것들이 굉장히 객관적이거나 아니면 다양한 시각을 좀 제가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일 것 같고, 이런
그리고 케네디 도서관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도서관에서도 뭐 비슷한 내용의 자료들이 있다면은 그 자료들을 좀 종합을 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다른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민우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연주님, 어떤 문장 가장 인상 깊었는지 공유해 줄 수 있으실까요? 연주님? 네, 음소거가 꺼져 있었네요. 네, 혹시 몇 번인가요? 저는 2번이요. 왜냐면 여기서 말라테스티아나 도서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성주 말라테스타가 이 도서관을 이제 지역 공동체에 기부해서 모두가 이거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라는 점이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수도원, 수도사들 또는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집중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렇게 지역 공동체에 기부하면서 다른 일반 시민들도 좀 고도의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그 물꼬를 틔워줬다는 게 인류의 지식 발전에 좀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맙기도 하고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경주님, 혹시 몇 번이 가장 인상 깊은 문장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3번을 꼽았는데요. 일단 제가 이 10절 요약을 하면서 이 책의 내용이 박물관 소개 글이 전체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도서관을 적은 3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질문이 그런 게 나올 줄 모르고 이 3번을 꼽은 이유로 도서관의 특징이 인상 깊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까 처음에 어떤 도서관이 인상 깊었냐는 질문이 있어서 아마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설립 취지 자체도 좀 다양한 사람들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뭐 돈이 없거나 책이 없는 로마 책이 없는 외국인을 위한 공공 도서관이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것도 좀 좋은 취지였기 때문에 인상이 깊었고 어쨌든 이게 공식 개관일 10년 전부터 대중들에게 공개됐다는 점에서 볼 때 뭔가 그 안젤로 루카 주교의 그 의지가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혹시 팬매님도 지금 말씀 가능하신가요? 네, 제 얘기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그 기록의 힘, 보존의 힘 장 중에서, 바티칸 도서관, 또 수도원 도서관, 또 뭐 대학 기록관, 대통령 기념관 이렇게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 해운제 도서관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발췌했습니다. 조금 쭉 내려가 보시죠. 예. 4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이게 보스턴의 그 에스니엄이라는 해운제 도서관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식 형태로 처음에 $350씩 내가지고 출조해서 지금 1,049명 주주가 됐는데 이 주주 수는 늘어나지 않고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또 사망하게 된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이제 매매되는 이런 형태의 주식 회사 형태의 어떤 도서관이라고 그럽니다. 이 도서관이 미국의 3대 도서관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의회 도서관과
뉴욕에 가면은 퍼블릭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그 도서관 더불어서 가장 주석 있고 또 장서수나 미술품, 애장품 이런 아주 미국 문화의 어떤 정수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회원들은 동네 자기 개를 데리고 가서 옆에 두고 책을 읽고 또 맥주도 마시고 포럼도 하고 또 음악이나 이런 대중문화도 즐기기도 하고 이런 그야말로 미국 보스턴의 문화의 어떤 교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는 이런 도서관을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도서관의 이미지는 아까 은주님 뭐 대학 도서관 얘기했지만은 시험 공부하는 곳이죠. 맞나요? 예, 네, 그런 특히 것 같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그 국립도서관도 그렇고 동네 도서관도 가보면은 대부분 그 중고등학생들은 시험, 또 성인들은 자격 시험 이렇게 있고 또 고시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대학 도서관은 시험 때 되면 안 가죠. 또 시험 때 되면은 주로 가서 학점 따려고 하는 거지 책을 읽거나 담소를 나누거나 음악을 즐기거나 뭐 또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거나 이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도서관의 진정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에스니엄이라는 단어를 저도 사실은 처음 접했어요. 참 오래 산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유추를 했죠. 이게 딱 보니까 아테네 우리가 아테네의 스펠링이 있어서 아테네 인간이 있겠다 생각해서 이제 이 에스니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인데 1800년도 리버풀에서 시작됐대요. 리버풀 항구에서 그 당시에 리버풀이 전쟁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류가 많은 항구 도시에서 거기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신문을 읽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에스니움이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하우스는 대중들이 막 떠들고 술 마시고 이런 데서 이제 언론이 발달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에스니움은 그렇게 막 떠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신문 읽고 난 다음에 서로 담소 나누고 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과 모임이 발달하기 시작해가지고 에스니움이 됐는데 그래서 유료 회원제 도서관을 대부분 에스니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뉴스를 보고 또 책도 같이 보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욕망이 있구나 이런 데를 알게 되면서 뭐 제가 좀 페이북에 쓰기도 했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옆에 파트로 있는 역사 책방이 바로 이런 에스니엄처럼 사람들에게 누구나 편하게 와서 책 읽고 같이 얘기하고 차도 마시고 가볍게 맥주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해운제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고 떠들고 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서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파트너가 그렇게 발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한 줄 소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팬매님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우리나라 도서관, 특히 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정말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읽으러 가기보다는 자신이 공부할 거리를 들고 가서 마치 독서실을 이용하는 형태로 보통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많은 제 또래 학생들도 그렇고. 근데 좀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런 형태의 어떤 복합 문화 공간에 그런 편하게 와서 이렇게 정말 문화를 공유하고 대화도 나누고 서로 이렇게 지혜를 같이 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는 잠시만요. 혹시 효연님의 문장은 어디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어서. 우리 저는 회원님 페북 안 페이스, 하시니까 예, 말로 하시면 돼요. 네.
네, 네네네. 페이스북을 안 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저도 5번 제가 쓴 문장은 미국의 보스턴 애서니엄은 명문 있는 회원제 도서관이다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인상 깊었던 것은 팬매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회원제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되게 새롭고 좀 신박했던 것 같아요. 어, 국내에서도 충분히 해볼 만한 모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근데 공공도서관의 영역이 아니라 뭔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험해 본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보스턴 애서니엄이 갤러리이자 살롱이자 뭔가 전시회와 같은 두루두루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비슷한 역할이 회원제는 아니지만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서점이 그런 역할을 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강연을 여는 책방도 많아지고, 뭐 여기 역사 책방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들만 해도 그렇고, 그래서 회원제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현정님도 문장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도 다 여러분들이 얘기한 게 좀 관심 있었고, 근데 너무 겹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진우님이 이야기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인데요. 그때 이제 왕의 도서관 속의 도서관, 왕의 도서관이라고 영국 국립도서관에 있는 왕의 도서관에 보면 엄청난 크기 때문에 유리서가에 전시되지 못한 책 한 권이 있다. 이 책은 잉글랜드 왕 찰스 2세의 왕정 복고를 축하하기 위해 네덜란드 상인이 선물한 것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지도로 알려져 있다. 더 클랭케 아틀라스. 무게가 152kg이 나간다. 요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가 시즌 1에서였죠. 그 영국사 산책, 찰스 디킨스의 영국사 산책을 읽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혁명을 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다시 이제 찰스 2세가 왕정 복고를 하고 이런 시점에 기업들 상인들이 얼마나 줄 서기 위해서 막 분주했을까, 어떤 정세에 따라서. 그게 이 한 대목으로 눈에 선하게 그려져서 저는 겹치지 않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조금 추천받고 싶은 게 있었는데 팬매님 혹시 이 책에는 이제 좀 전 세계에 좀 전통이 굉장히 깊은 그런 도서관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혹시 아직 코로나가 끝나기 전이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좀 가볼 만한 좀 역사가 깊은 그런 도서관이 있을까요? 아주 핵심이면서 곤란한 질문을 드리는데, 어, 제가 뭐 도서관에서 관심도 많고, 저는 주요 도시 갈 때마다 도서관 꼭 가보는 이런 제 나름대로 여행 루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작은 곳, 캐나다 밴프하고 제스프라는 유명한 캐나다 로키 산맥에 관광지가 있거든요. 제가 여름에 밴프에 갔을 때도 그 동네에 도서관 안내가 있어서 한번 가봤어요. 놀러 온 사람들이 많은 외국 다양한 외국인들이 그 도서관에서 편안하게 책을 읽고 즐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이 깊었고, 또 이제 미국이라는 동네를 제가 처음 가봤을 때 항상 어떤 마을의 입구에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으면 그 옆에 시빅 센터가 있고 라이브러리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가 항상 그 마을의 초입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내가 낯선 도시를 갔을 때 시빅 센터와 라이브러리를 가면은 그 동네에 있는 다양한 소개나 팜플렛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오늘날의 포탈이 도서관이었구나. 굉장히 여행하는 도움을 많이 받았죠. 도서관만 가면은
그 동네에 웬만한 관광지나 음식점이나 상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니까. 또 심지어 가장 또 재밌는 것은 날짜가 잘 맞으면은 그 가라지 세일 이런 포스터가 있어요. 그러면 마치 그 동네 놀러 갔을 때 가라지 세일을 구경하는 재미가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그 아이템 몇 개 안 되는 거 일일이 따라 주면서 사면 기분도 좋고 동네 그 숨은 속살을 볼 수 있는 이런 게 많았는데 아까 영성 씨가 말씀하셨듯이 영선님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도서관은 제가 경험한 도서관은 그런 도서관이 아니었잖아요. 어, 어, 초중학교 도서관은 항상 문이 잠겨 있는 도서관. 왜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다음에 그 시립 도서관은 시험 치러 가는 곳. 그다음에 대학 와서도 대학 도서관도 시험 준비하는 곳. 이런 그 성인이 돼서는 아이를 키우면서 가보면은 어린이 도서관을 주로 가보면은 그 부모들의 눈이 번쩍번쩍해요. 네 아이들 똑똑하게 키우고 싶다. 책을 읽게 되겠다. 근데 경험해 보면은 초등학교 4학년 넘어가면 애들 독서 부모를 떠나버려요. 학교 수하고 선행학습 바쁘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초등학교 때는 많은 책을 읽고 애들이 또 시간도 많으니까 자기 아이들이 굉장히 유식하고 책을 좋아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데 그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손잡고 와서 자기 애를 똑똑하게 만들고 싶다는 눈빛이 번쩍번쩍번쩍 하는데 책을 즐기는 게 아니죠. 경쟁사회의 또 하나의 모습이고 그리고 또 이제 재벌들이 만든 도서관, 뭐 네이버가 만든 도서관, 또 태평양 아모르 퍼시픽이 만든 도서관을 가봤는데 뭐 도서관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 갤러리 같아요. 건물 잘 지어 놓고 책 멋지게 비치해 놓고 그 사람과 책과 이렇게 녹아 있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 있죠. 그 내부도 가면은 참 멋있는 도서관 보여주거든요. 주민들 개방했다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용산에 있는 아모르 퍼시픽 가면은 거기도 멋진 도서관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람과 호흡하고 숨 쉬는 도서관이라는 느낌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추천하고 싶은 도서관 생각이 사실 잘 나지 않습니다. 뭐 많은 곳을 가 보기도 했지만은 어 늘 아까 말한 동네 가면은 필요해서 찾아가거나 뭐 강아지를 끌고 가서 좀 즐길 수 있거나 좋아하는 사람 북클럽을 돈이나 책 구매에 부담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가 그렇게 보니까 저 생각나는 거 없어요. 저희는 오히려 국내에서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여러분이 추천해 드리고 싶기도 한데 문학가들의 기념관 이게 오히려 좀 더 사람과 호흡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책에도 나오지만은 미국의 대통령 기념관이거든요. 대통령 기념관에 보스턴에 가면은 이제 유명한 케네디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한번 여러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 자동차 여행할 때는 유명한 문인들의 기념관을 가보거든요. 기억나는 것이 한 오헬리 이 작가 기념관도 가본 것 같기도 하고 존 스타인백 이런 분도 가보기도 하고 해밍웨이는 제가 못 가봤는데 그 한국에도 박경리 토지문화기념관 또 유치한 시인의 유치한 선생 기념관 또 저기 강원도 가면은 동백꽃은 김유정 작가의 기념관 이런 데 가보면은 거기는 좀 책이라는 것과 사람과 호흡하면서 느끼고 생각을 나누고 또 자극을 받고 그런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통영에 가면은 토지 기념관이 있거든요. 원주보다는 통영에 가면 꼭 박경리 선생의 하고 기념관 위에 박경리 선생의 무덤이 묘소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토지를 읽어보면은 느낌이 전혀 달라요. 토지라는 게 여러분은 아직 세대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래서 고전이구나. 이게 클래식이구나. 나이에 따라서 또 경험에 따라서 그
저자의 그 삶의 어떤 그 흔적을 접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소설의 그 느낌과 다가오는 교류하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 사실 팬매님께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이, 우리나라에는 왜 여기 소개된 그런 도서관 같은 곳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그런 공간 자체가 부재한 것도 이유가 있지만은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정말 독서라는 것을 즐기는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공부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독서를 즐기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그리고 좀 그런 게 바뀌려면은 어떻게 어떤 뭐 그런 게 교육이나 그런 게 필요할까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오늘 여성님이 저를 완전 타겟으로 잡으셨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많아서 좀 배우고 그 싶었습니다. 질문도 스스로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각자 다양하겠지만은 어, 그 책이나 독서에 대해서 각자 느낌과 좋아하는 분야도 다르겠지만은 저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다 공감하듯이 한국 사회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어, 이 독서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 실용적인 수단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어, 시험을 통과하거나 또 좀 있어 보여 가지고 직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또 동료 어떤 그 커뮤니티 속에서도 좀 지적인 능력을 좀 과시하고 하고 싶거나 너무 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책 자체의 그 읽는 그 즐거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유가 없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그 트레바리라는 그 문화를 보면서도 좀 비판적으로 제가 보는 건 뭐냐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데 독서마저도 그 사교육에 의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어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 그런 비싼 돈 내고 그런 그 클럽장 유명한 짱짱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 리드하는 데 가서 또 뭐 동료 피어 그룹도 짱짱하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독서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어 아까 이 해운대 도서관도 있지만은 좀 편안하게 즐기면서도 그다음에 정서적인 좀 공감이 가는 그 동료 의식이 있는 사람들 가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그 실용적 목적이나 무슨 이런 거보다는 독서 자체에서 자기 삶을 조금씩 연결해 나가고 재미를 찾고 의미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담은 책들이 대부분 독서책이거든요. 일일 일책도 그렇고 독서에 관한 많은 책 읽어 보면은 독서를 그 메모 독서법도 마찬가지죠. 읽어 보시면은 독서 잘 통해서 결국 자기 삶을 발견하고 삶을 확장해가는 과정인데 그게 더디고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양한 이해관계에 의해서 지금 독특을 하는데 어 일책에 한 장만 하는 것도 사실 제가 한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그래요. 음. 이거 또 경쟁적으로 좀 잘난 척해서 뭐 11 개를 다 읽었다. 뭐 읽고 나면 사실 3 개월 뒤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어 알기 위해서 안다는 자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는 아니고 독서는 가장 좋은 게 자기 삶의 작은 점들을 확장해 가고 연결해야 하는 거거든요. 어 그럴 때 일주일적인 한 장이 그런 연결점을 마련해 주는 데 역할을 해 주면 좋다는 거죠. 그 연결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다른 연결점 찾아가면은 어 독서가 자기 것이 되고 그다음에 남에게 자랑하지 않아도 뭐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뭐 우리가 서평서기처럼 내가 나를 위한 서평을 쓰는 게 정리하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이왕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공유하는 약간 비평적 관점이나 다른 포인트를 하는 이런 글쓰기는 자기 계발과 자기 확장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한국의 지금 독서라는 것은 그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공부와 경쟁과 통과와 입시, 합격 이게 독서고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 강박관념에 가지고 세상 쫓아가야 되겠다. 뭐 주식 발표하면 주식 또 읽어봐야 되고 비트코인 읽어봐야 되고 또 뭐 유명한 고전 얘기하면 나도 아는 체 해봐야 되고 이런 독서는 결국은 밑빠진 그 독에 물 붓기처럼 남지 않는 자기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독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는 일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각자에게 필요한 연결점들을 단서들을 던져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과학도 한번 해보고 우주 얘기도 한번 해보고 책 얘기도 한번 해보고 이런 도서관 역할도 해보고 이런 역할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연결점을 던져주면은 그 단서들을 각 자기가 찾아서 자기 연결해 가는 거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일주일 정도 일주일에 한 시간 얘기해 보는 것도 다른 사람 생각을 통해서 또 연결점을 찾는 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장이 있거나 옳고 그름이 있거나 시험이나 통과가 있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영선 씨 질문의 포인트에 다시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전자책이라는 게 사실은 저는 희망이라고 보는 거죠. 리드북스가 대한민국의 최고 좋은 도서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그러냐? 자, 이거는 몇 가지 좀 더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면 너무 길게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요. 말씀해 주셔도 네, 너무 괜찮습니다. 길면 좀 잘라주세요. 제가 도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자책이 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도서관이냐? 아까 우리나라에 정말 즐길 수 있는 도서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제일 불만 가진 한국 도서관이 뭐냐면 읽고 싶은데 책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인기 있는 책을 다 빌려갖고 좀 괜찮고 그 레퍼런스가 좋은 책들은 작은 도서관은 없고 그러면 벌써 좌절감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책은 읽고 싶을 때 바로 액세스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미국의 공공도서관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없으면은 연결돼 다른 도서관에서도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 그런 시스템 많이 도입했다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가격적인 장벽이 낮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항상 휴대가 가능해야 되고, 물론 종이책 여러분들도 뭐 좋아하시겠지만은, 우리 IT 강국 대한민국이 이 전자책 인프라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도서관을 가질 확률이 높아졌다 저는 생각했죠. 이제는 그 도서관을 즐기고 그 도서관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자연스러운 그 문화나 커뮤니티가 생기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도서관이 되고 좋은 도서관 문화로 가면서 또 좀 오프라인 공간과 연계되면서 해운대의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결합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알고 싶을 때 바로 저는 전자책에서 그게 있으면 바로 구매를 합니다. 리디 셀렉트에서 찾아보고 있으면 너무 좋고요. 그게 가장 싼 거예요, 사실은. 인터넷에서 뒤지는 그 아까운 여러분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책은 두고두고 인용해도 되고 자신 있게 인용해도 되고 그리고 한 구절만 인용해도 많은 독값을 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액세스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영어에 자유로우신다면은 더 좋은 도서관은 킨들이죠. 영어에 바로 원서를 읽어 쓰고 있으니까 소설이나 뭐 신간이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팬매님이 아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 생각을 짧게 공유를 드리자면, 제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은 초등학생 때 어떤 필독 도서라는 리스트를 이제 학교에서 주어주고, 이 중에서 어떤 책을 꼭 독후감으로 읽어가지고 독후감으로 이제 써서 제출을 해라,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정말 즐기기보다는 나 이 책 읽었어 하고 인증하고 보여주기 식으로 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학교에서도 지금 저희가 일주일책 하는 것처럼 어떤 책을 읽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많이 학생들한테
주어주면은 좀 더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좀 기르고 이걸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제 다음 주 책을 좀 소개를 해 드리고 싶은데요. 잠시만요. 화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예. 막간에 하면 다음 주 책도 굉장히 재미난 책입니다. 빌 게이츠가 추천한 책입니다. 네. 사소한 것들의 과학입니다. 팬맨님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 뭐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그 발췌 독서할 부분만 해 주시죠 뭐. 네. 제가 이거 언뜻 봤는데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빌 게이츠가 추천한 도서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 과학인데 좀 쉽게 풀이해 주시가 쉽게 그 풀이가 돼 있어 가지고 좀 과학을 모르는 이제 사람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읽을 장은 2장 미더운 종이입니다. 혹시 이 책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그 과학의 말 걸기 하는 방법 중에서 왜 지금 뭐 양자역학이나 미적분학이나 뭐 또 천문학이나 뭐 이렇게 또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종이 얽혀 있는 과학적인 지식들 이걸 한번 접해보면서 어 과학의 이제 그 말걸기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런 종이라는 단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소에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나 또는 과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이런 걸 한번 어 겪어보고 극복해 보는 또 혹시 또 다른 장이 굉장히 재밌는 관심이 탄소장도 재밌고 다른 장도 재미를 느끼시고 읽어 보시면은 어 굉장히 또 좋은 여러분 독서 생활에 좋은 소재나 단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이 음. 사소한 것들의 과학을 읽고 또 좋은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제가 그러면 예. 오늘 네네네. 예.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데 다 오진 않았는데 시즌 3을 지금 준비하면서 이 북토크 시간대의 변경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11 시가 겨울에는 좋았는데 이 봄, 여름이 되면서 일요일 낮 활동이 많아지면서 또 많은 분들이 들쑥날쑥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지금 한번 가설로 생각해 보는 게 월요일 날 월요일이 좀 약속이 좋을 것 같아서 9시 하는 방안, 월요일 날 또 10시에 하는 방안. 어 시간 1 시간인데 원래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녁 약속이 있더라도 먹고 나서 1 시간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간대를 한번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요일은 월요일, 시간대는 8시 한, 9시 한, 10시 한 이 세 가지를 놓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좀 뭐 오늘 말씀하시기 어렵시면은 좀 생각해 놓으시다가 다음 주 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도 클럽하우스처럼 오디오로만 하는 걸 해 보자. 이런 얘기도 또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좀 특성상 이제 화면을 공유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또 그런 점도 있고 계속 여러분들 피드백을 받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시즌 3 도서 목록이 거의 완료가 됐거든요. 예 공유를 드리면서 또 피드백의 의견을 받고 시즌 2에 대한 얘기도 이제 끝날 무렵에 의견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재밌고 저희가 지지하듯이 정말 우리가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에 서울 에스니엄처럼 한번 가 보는 거죠 뭐. 네. 저도 월요일 한 10 시는 너무 제 생각에는 10 시는 너무 늦은 것 같고 한 8 시나 9시 정도에 하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클럽하우스처럼 그렇게 음성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접근성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일주일 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